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 낮 경기 하나 뚫렸습니다. 하나. 그게 센다이. 이 야마구치 오버를 갔어야 했나? 그리고 무승부도 그 제가 이제 두 경기 무승부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갔는데 그것 또한 한 폴더. 도쿠시마는 비겼는데 사간도스가 이제 막판 골을 넣었지만 이와타가 바로 역전골을 넣어서 그 9배도 날아가고 다섯 경기 묶어갔던,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겁니다. 어, 요거 하나 날아갔죠. 센다이. 0대1로 질 줄은 몰랐다. 뭐 야마가타 미토 제프는 원래 승만 봤으니까 뭐 마엔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많은 조합을 간다기보다는 이제 가볍게 갔는데 센다이 때문에 뜰리고, 그리고 무승부도 이거 비기는가 싶었더니 이거 원 참 운이 안 따라줬다 생각합니다. 해서 뭐 해축에서 잘해봐야죠. 어차피 소소하게 갔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잘 골라가신 분들이 있길 바라면서 해축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축은 딱 챔피언십까지만 보고 왔다.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챔피언십은 뭐 따로 크게 언급은 안 할게요. 레스터가 그래도 상성도 좋고 하니까 레스터 승무 봅니다. 그리고 포츠머스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홈이라서 포츠머스 프렌, 그리고 스토크는 배당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서 일단 스토크 승무 보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코번트리는 뭐 부러질 때까지 가야죠. 지난번도 뭐 마행까지 보고 뭐 2대0으로 지다가도 3대1로 역전하는 거 보면 득점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찰튼이 원정에서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미들즈 더비카우는 미들즈도 이제 홈에서 잘하긴 하는데 더비카우는 요새 원정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미럴은 사우스햄튼이 요새 너무 잘합니다. 다득점 중이고. 근데 미럴도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어서 무승부 가는 게 맞다. 프랭까지 가기에는 사우스햄튼이 너무 잘해서 그렇고, 노리친 패스합니다. 여전히 홈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퀸즈가 생각보다 쉽게 안 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퀸즈 프랭 가면은 꼭 노리치가 이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고, 프레스턴은 원정이긴 하지만 셰필드 웬즈가 못하기 때문에 프레스턴 승무. 그리고 브로미치 소환지는 웨스트 브로미치 승무. 다만 지난번도 비겼잖아요. 그게 버밍엄하고 비겼는데 스완지가 실점은 더 적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스완지가 이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브로미치가 당연히 홈에서 잘 안 지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섯 경기 무패기도 하고, 뭔가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완지가 지금 4연패 중인데 뭔가 5연패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스완지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브로미치가 살짝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배당 대비.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건 뭐 렉섬 승부 봐야죠. 근데 저는 언더를 좀 더 보는 건, 렉섬이 지금 4경기 무실점인데 블랙번이 의외로 홈에서 요새 못합니다. 연패 중이고. 근데 원정 3연승 중이라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뭐 다득점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했지만 렉섬이 요새 리그에서 지금 4연승 6경기 무패, 홈 원정 포함해서도 4승 3무로 엄청 잘해요. 특히 4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고 홈에서도 최근엔 1실점 이상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중에 2경기가 홈이었기 때문에 렉섬 승무 보는데 뭔가 비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언더 보는데, 언더는 배당 대비 좋진 않아요. 그냥 렉섬 승부에서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블랙번이 프레스턴과 브리스톨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원정. 렉섬도 뭐
코번트리 역전승도 있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득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챔피언십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챔피언십 제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은 뭐 딱히 언급 뭐 많이 할 게 없어서 자, 마요르카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챔피언십만 빼더라도 10경기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한결 수월합니다. 물론 이제 조합을 짤 때는 섞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요르카 오사수나. 자,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오사수나 상대로 일단 홈에서 최근에 조금 더 좋긴 한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일단 마요르카를 보자면 둘 다 순위가 하위권이에요. 뭐 득실도 비슷하고 뭐 홈에서 패배가 좀 없다는 점, 그리고 오사수나가 원정 승리가 없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마요르카가 좋은데, 주전기법 부상 중이고 오사수나도 수비의 경고 누적 하면은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최근에 홈에서 어쨌든 5경기 무패 중이고 실점이 많지 않아요. 그 바르샤전 이후에. 오사수나는 지난번 퇴장도 있고 최근에 조금 이제 득점이 좀 부진하고 있죠. 컵대회 제외하면은 이제 원정만 놓고 보더라도 다득점 한 적이 없으니까 괜히 1무 6패가 아닙니다. 원정 1득점. 이러면은 마요르카 쪽으로 좀 더 봐야죠. 마요르카 승무 봅니다. 마요르카 승무 보고 무승부를 보는 건 마요르카도 홈에서 1득점 이상 잘 못하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골만 넣으면 좀 비길 가능성이 있다 보고, 골을 못 넣으면은 결국 그렇게 돼서 뭐 언더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승무를 잘 결정을 못하면. 보고 넘어가고, 제노아 엘라스. 자, 꼴찌 엘라스입니다. 뭐 제노아가 상승해서 조금 뭐 밀리진 않아요. 반반 느낌인데 이 둘 다 이제 하위권이고 승점 차도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제노아는 1승을 했고 엘라스는 아직 승리가 없는데 둘 다 홈 원정에서 각각 승리가 없습니다. 제노아도 원정 승리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결장자가 크게 있진 않지만 제노아 지난번 칼리알리전 퇴장, 그리고 엘라스는 또 미드필더 쪽에 부상들이 있어서 결장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좀 부진하는 제노아인데 지금 3경기 연속 다득점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득점한 경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도와줘서 오버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제노아 홈이라서 제노아 승부 보는 게 맞다. 그래도 홈인데 배당도 1.8 정도면 가볼만 합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배당을 좀 더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뭔가 제노아도 그렇게 제 입장에선 신뢰가 가진 않거든요. 지난번 뭔가 이겨야 될 경기도 못 이겼던 것 같고, 크레모네전도 0대2로 치고 은근히 무득점도 여러 번 했어가지고 홈에서 결국 엘라스가 이제 피사나 레체처럼 0대0으로 비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저는 승무 보지만 좀 애매해서 건너뛰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파르마 우디네세. 자, 둘 다 뭐 상성은 우디네세가 20년도 이후로만 보면은 뭐 반반이라 뭐 큰 차이는 없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점이 좀 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득실 차이가 오히려 파르마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거의 이거는 반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주전기포가 부상이고 수비 쪽에 부상이 있다는 거 빼면은 미드필더나 공격 라인은 부상이 없고 파르마, 우디네세는 수비 쪽에 부상. 그래도 비중으로 치면 주전기파 빠진 게 크죠, 파르마가. 그래서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뭐 AC 밀란하고도 비기고 볼로냐전도 골을 넣었고 로마전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두 경기 무승부라든가. 그러니까 지더라도 쉽게 안 지는데 결국 이제 우디네세의 최근 폼에 달렸죠. 뭐 홈에서는 아탈이랑 뭐 레체도 잡았는데 최근에 두 경기 무득점에, 그리고 원정만 본다면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에 뭐 인테르도 이기긴 했었지만 최근에 한 골 이상을 잘 못 넣습니다.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파르마의 득점력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요거는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우디네세도 3연패까지 그림은 그려지진 않고, 파르마도 어쨌든 홈에서 최근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원정을 이겼잖아요. 연승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아직 연승한 적이 없긴 해요, 파르마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좀 빨리 진행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미넨 장크트. 뭐 미넨은 아시다시피 1위죠. 뭐 장크트하고는 순위 차이가 너무 나고, 뭐 가장 최근에 홈에서 3대2로 이기긴 했었는데, 지금 냉정하게 순위를 봤을 땐 뭐 10승 1무로 유일하게 무패 팀이고, 장크트는 이 강등권에 있고 득점도 한 자릿수. 그러니까 득점이 너무 저조합니다. 미네는 또 실점도 적다 보니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홈에 6승 무패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미넨 봐야죠. 결장자도 크게 없고, 장크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물론 아스날 원정을 갔다 왔다는 이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미넨 봅니다. 그래도 요새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뭐 프라이 2실점 먼저 하고 유니온 원정도 2실점 하고 해서 4경기 연속 실점이 있지만, 냉정하게 이제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장크트가 요새 폼이 좋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크트 이긴 지 꽤 됐어요. 지금 한 2개월 반 넘어가죠. 그리고 득점이라도 좋으면 모르겠지만 무득점 경우도 꽤 많고, 최근에 홈에서도 무득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넨 승은 그냥 기본이고, 2마인부터 가야 됩니다. 요거는 더 나아가서는 3마인도 볼게요. 4.5마인은 조금 모르겠고, 언어보도 3.5 기준 뭐 오버인데, 뭐 3.5 오버 갈 거면 3마인 간다는 마인드입니다. 오버가 배당이 낮아서 이렇게 좀 볼게요. 그리고 그때 김민재가 교체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번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후반 교체로 뛰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예 교체로도 안 나왔었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거의 끝날 때 나왔구나. 80분쯤에 우파메카노하고 바꿨는데, 미넨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호펜하임까지 공개하면, 즉 렉섬까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늘 했듯이 구독자 게시판이랑 조합이랑 거기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브레멘하고 켈른 가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순위가 비슷합니다. 뭐 브레멘도 지금 보면은 뭐 켈른 상대로는 홈에서 강하더라고. 근 10년 동안 진 적이 없긴 한데, 뭐 최근에 무도 좀 있고, 뭐 압도적으로 좋다 그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켈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승점이 1점 차고, 득실 차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득점도 더 좋고 실점이 적기 때문에. 다만 이제 브레멘이 이제 홈에서 잘한다는 점. 아마 한 번밖에 안 졌을 거예요, 브레멘이. 그리고 결장자도 아주 크게 있진 않고, 오히려 최근에 켈른이 이제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공격 쪽에도 이제 내진탕으로 부상이 있어서 결장 부분은 오히려 브레멘이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요새 홈에서 3연승 중이죠. 그리고 지난번 라이프치히전 지면서 이제 오랜만에 지긴 했는데, 그 전에 5경기 3승 2무, 실점도 되게 적었고, 물론 켈른도 잘했던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리그 초반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초반보다는 못하죠. 뭐 함부르크를 잡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은 뭐 실점 많을 때는 또 많고, 다만 프랑크 3득점,
뭐 도르트문트 지더라도 뭐 한 골차 뭐 비길 뻔도 했었고, 뭐 라이프치히도 득점하고, 볼프스는 또 3대3 이런 거 보면은 브레멘이 흐름이 좋다 하지만 쾰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보로 볼까 했는데 3.5를 줘가지고 브레멘 승부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쾰른이 물론 이제 리그 3연패를 한 적은 없긴 해요. 연패 뒤에 이제 오펜하임 잡고 원정 연패 중이고, 메넨글라랑 이제 프랑크한테 지면서 이제 홈 원정 연패 중이긴 한데 3연패? 브레멘 4연승 할 수 있을까? 볼프스전도 역전을 한 거라서 저는 무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브레멘 쾰른은 왠지 뭐 아까 결장 부분도 조금 더 브레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진에 뭐 마리우스 물터도 그렇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골을 골고루 넣고 있기 때문에 좀 무승부 쪽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무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하고 하이덴하임 가도록 할게요. 자, 꼴찌입니다. 꼴찌 하이덴하임.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도 10점 차고 뭐 실점이 가장 많거든요. 하이덴하임이 26골로. 근데 득점이 못 받쳐주다 보니 유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1패밖에 없기도 하고, 하이덴하임이 오전 전패입니다. 원정에서. 그래서 결장제가 딱히 없는 홈팀이 더군다나 원정 성적도 안 좋은데 결장자도 공격에만 한 3명이 빠지기 때문에 그 3명이 다 골과 뭐 어시도 다 있는 선수들이라 이건 뭐 홈팀 가야죠. 상성은 오히려 하이덴하임이 최근에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압도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이 너무 좋아요. 4경기 무패. 미넨하고도 비겼잖아요. 장크트 원정도 무실점에. 그래서 최근 미넨전 빼면 또 실점도 적어서 하이덴하임이 이길 사이즈가 안 보입니다. 2경기 지금 9실점에. 상대가 레버쿠젠 메넨글라긴 하지만 득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홈승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마헨은 잠깐만요. 마헨이 가능할까? 근데 마헨은 좀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 하이덴하임이 슈투트나 함부르크, 뭐 라이프치히도 전반 0대 0이었고 최근에 너무 많은 실점을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예전에는 그렇게 점수차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도 다득점으로 이긴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에 마인은 좀 고민을 해보죠. 근데 매력적이긴 해요. 마인이 2.6배라서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미토나 이제 제프가 마인으로 이겼잖아요. 특히 제프가 크게. 그게 배당이 2.6이랑 2.65였더라고. 미토 제프만 갔으면 마인을 노려봤을 텐데 제가 오늘 다 폴더로 갔기 때문에 그놈의 샌다이 때문에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도전은 해볼만 합니다. 홈이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다. 자, 그다음 호펜하임 아우크 공개되는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쭉 가도록 할게요. 자, 순위가 이제 호펜하임이 좋죠. 배당도 낮고, 그리고 지금 상성을 보면은 호펜하임이 최근에 5경기 중 4승 1무입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도 최근 아우크 상대로 좋고 다 좋아요.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다만 이제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이제 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미넨이 한 경기 덜 치르긴 했는데 원정 무패예요. 4승 2무. 근데 홈에서는 2승 3패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우크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일단 결장이 없는 게 좋다. 결장이 뭐 장기 부상 아예 경기를 못 뛴 선수들 빼고는 없기 때문에 아우크는 오히려 수비 쪽에 이제 슐로터백이 지난번 함부르크전 퇴장도 있고 해서 뭐 슈투트 원정 2골 넣고 최근에 뭐 도르트문트 비비고 뭐 예전에 프라이 원정도 잡고 했는데 그러기엔 호펜하임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4승 2무. 그 4승 2무 할 동안 4승 했던 경기들 보면 다 3골씩 때려 넣었습니다. 라이프치히도 홈에서 3대1로 잡고 볼프스 장크트 원정 3골씩
지난번 마인츠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좀 아쉽게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호펜하임 가야 됩니다. 오늘은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네요. 느낌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중까지 하면 완벽하긴 한데 이게 아무리 배당이 낮고 이길 것 같아도 뭐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경기들이 좀 찝찝한 게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들의 경기가 거의 없어서 오늘은 좀 뭔가 스무스하긴 하네요. 마인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마인 배당이 높은데 뭐 3.5 차라리 오버를 가는 게 낫지 않나, 고배당으로 갈 거면. 아우크가 최근에 뭐 슈투트 원정 2골도 그렇고 원정에서 아예 골이 없는 팀이 아니라서 호펜하임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는 마인보다는 오버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호펜하임도 실점이 좀 꾸준하긴 합니다. 최근 5경기 연속. 그래서 오버를 같이 볼게요. 같이. 예. 근데 오버보다는 확실히 호펜하임 승이 좋습니다. 2대1 스코어까지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건너뛰죠. 이제 챔피언십 먼저 했기 때문에 쭉쭉 건너뛰고 브랜드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지금 몇 분 했죠? 한 20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브랜드포드하고 번니 아마 이 경기부터 승무패 포함되어 있지 않나? 자, 쭉 넘어가서 자, 브랜드포드가 지금 번니보다는 승점도 높고 득실도 더 괜찮긴 해요. 번니가 강등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브랜드포드 강합니다. 뭐 풀럼도 그렇고 본머스도 그렇고 에스턴도 그렇고 다 홈에서 강한 팀들이죠. 근데 이제 번니는 원정 성적이 하필 또 안 좋다 보니 뭐 결장자가 크게 없는 브랜드포드가 뭐 번니도 결장자 없지만 뭐 상성도 번니 상대로 최근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 브라이튼한테 이제 역전패 당하긴 했는데 홈에만 돌아오면 잘해요. 또 뉴캐슬도 잡고 역전승으로, 예전에 리버풀도 잡고 맨유도 잡고 뭐 첼시랑 비기고 에스턴 잡고, 잡은 팀들 보면 다 센 팀들이거든요. 맨시티한테만 치고. 이 정도면 최근에 번니가 뭐 홈에서 무득점으로 2번이나 지고 웨스트햄과 올버햄튼전 다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브랜드포드 보는 게 맞다.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브랜드포드 승을 보는데 저는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왠지 오버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브랜드포드가 어쨌든 홈에서 다득점 했던 적이 많고 뭐 2대2 무승부도 있는데 번니가 최근에 웨스트햄이나 올버햄튼 상대로 다득점을 했다는 건뭐 예전에 맨시티나 맨유 상대로도 비길 뻔도 했었던 거. 다득점 무승부도 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대비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아마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저는 오버가 더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맨시티 리즈. 맨시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홈에서 레버쿠젠한테 로테를 돌릴 줄은 몰랐다. 부랴부랴 뒤늦게 투입했는데 힘들죠. 이미 2골이나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번 뉴캐슬전에 지면서 일단 연승이 끊겼거든요. 물론 뭐 2연승이긴 합니다만은 뭐 원정은 에스턴전까지 포함하면 연패 중이긴 해요. 다만 홈의 10점으로 보면은 5연승입니다. 리그만. 물론 그런 흐름도 이제 챔스가 지면서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리그 연승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점도 적고. 그래서 리즈가 최근에 원정 실점이 많거든요. 브라이튼이나 노팅엄, 그리고 번니전도 2실점씩 하고 최근에 멀티골 이상을 좀 많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원정을 그 로테를 돌려서 이제 졌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체력적인 문제도 좀 아끼고. 그래서 뭐 이번 지면 3연패기도 하고, 그리고 리그 연패도 그때 이제 초반에 토트넘 브라이튼한테 당한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맨시티 승, 마헨, 이마헨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두드려 팰 것 같다. 리즈를 뭔가 이제 화풀이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물론
최근에 이겼던 거는 한 골 차긴 합니다만은 홈에서 진 적도 있어요. 뭐 리즈 상대로 압도적이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결장자가 크게 없고 기존에 뭐 로드리나 코바치치 외에는. 그리고 리즈가 이제 미드필더 쪽에 두 명이 빠집니다. 뇌진탕이랑 종아리 부상으로 얘네가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경기를 평균 시간도 꽤 많아서 이런 부분도 물론 공격에 이제 결장이 없는 게 좀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인데 리버풀도 3대0으로 이겼고 최근에 뭐 도르트문트도 4대1로 이겼는데 가볍게 잡아야죠. 승 마엔. 그러니까 승은 기본 깔고 가고 마엔에 고배당으로는 2마엔까지 3.5 마엔은 뭐든 3.5 마엔은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2마엔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썬더랜드 본머스. 자 이제 순위가 별 차이가 없는 팀의 싸움인데 뭐 전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건너뛰고 썬더랜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이 살짝 앞서는 정도인데 아까 이제 홈팀 강한 팀들 얘기하면서 이제 빠졌던 팀이 있어요. 그게 썬더랜드도 포함이거든요. 3승 3무로 무패팀이 많지 않습니다. 아스널, 브라이튼, 본머스 그리고 썬더랜드, 크리스탈까지. 뭐가 좀 있다는 것 빼고는 홈에서 잘합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본머스도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 무패는 아니고 그리고 결장이 크게 없다 썬더랜드. 본머스는 지금 세메뉴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뭐 국대에서 못 나오기도 했고 마지막 경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출전 여부가 근데 보면은 경기로 보면은 지금 꽤 많이 뛴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봐야겠는데. 보는 건 10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노팅엄전에 나왔는지 노팅엄전에 나온 것 같은데 후반 막판에 교체된 거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 걸 보면 되겠죠. 웨스트햄전. 그 이후에 못 나왔구나. 월드컵 그 기간에 이제 A매치랑 요 경기. 어쨌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결장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본머스의 원정을 보면은 최근에 7점이 많고 그 전에도 리즈, 크리스탈 2대2, 3대3 이런 스코어라서 확실히 최근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아스날 상대로 비겼던 썬더랜드, 첼시 원정도 역전했던 썬더랜드, 물론 풀럼한테 지면서 이제 뭐 5경기 만에 지긴 했는데 홈의 기운을 이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가장 좋은 건 썬더랜드 2프렌입니다. 예를 들면 2프렌은 배당이 안 나오더라도 이건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폴더에 데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맨시티 승리, 썬더랜드 2프렌, 또 뭐 배당이 낮은 게 뭐 있죠. 뭐 미넨 승 이런 거 뭐 한 대여섯 개 묶어서 최대한 배당 나오게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배당을 좀 더 높이면 썬더랜드 프렌. 그리고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무가 뜰 수도 있다. 무가 좀 많고 본머스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프렌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샤, 알라베스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바르샤 경기 갑니다. 자, 바르샤가 지금 지난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첼시한테 0대3으로 져서. 그거 제외하면은 리그에서 뭐 3연승, 뭐 홈에서는 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바르샤는 뭐 믿고 가야죠. 홈 무패잖아. 6승 무패. 20골로 골도 가장 많고 알라베스가 아무리 선방을 하더라도 원정의 득점력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다만 이제 로페즈의 부상이 있긴 한데 수비 쪽에도 이제 아라우오가 이제 못 나올 것 같고 알라베스는 수비에 이제 경고 누적 결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말고는 오히려 결장이 많이 없긴 해요. 뭐 둘 다. 근데 냉정하게 이제 첼시전을 뛰었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빌바오도 4대0 뭐 실점은 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경기들 웬만하면 다득점하고 양말도 돌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알라베스가 2경기 무득점이고 컵 대회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서 아무리 한 골차 승부가 많다고는 했지만 바르샤의 이제 득점력을 막아낼 수가 있을지가 좀, 왜냐면 유일하게 30골 넘는 팀이 바르샤밖에 없어요. 지금 1위인 레알도 28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샤 승. 왠지 맨시티랑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둘 다 이제 챔스 져가지고 화풀이 할 것 같은 느낌. 승, 마헨. 그러니까 승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아까 뭐 맨시티 승, 뭐 썬더랜드 2풀에 묶어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보다 배당을 조금 더 높인다면 이제 바르샤 마헨, 그리고 고배당으로 이제 2마헨. 3.5 마인도 여긴 배당이 높지 않아요. 그만큼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맨시티 2마인 정도의 배당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마인이나 3.5 마인이나 2배에서 3배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라 전 3.5 마인도 노려본다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바르샤가 어쨌든 실점이 꾸준한 거 생각하면 오히려 3.5 오버가 나올 수도. 근데 알라바스의 득점력 때문에 저는 승 마인 2마인까지만 보겠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바로 엑셀시오로 하고 브레다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레디비시 넘어가고 여기 하고 있거든요. 자, 순위도 비슷해. 그리고 뭐 승점도 얼마 차이 안 나. 득실도 비슷해. 뭐 이런 경기 뭐 고민할 필요 없죠. 근데 브레다가 원정에서 이제 1승이 없긴 한데 엑셀시오르가 또 지난번 아약스를 잡았겠다. 그러면 엑셀시오르 쪽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득점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최근에. 근데 브레다도 보면 원정 뭐 트벤테전 2대2라든가 헤이렌베인 3대3 아약스전도 골을 넣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엑셀시오르의 그 배당이 적었으면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배당을 높게 받았다는 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난번 홈에서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아무리 아약스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뭐 스파르타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헤라클레스한테도 이제 1대2로 졌던 거 생각하면은 헤라클레스도 이제 브레다보다 순위가 안 좋거든요. 득실도 더 안 좋고. 이러면 뭔가 묻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브레다의 한 3연패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아직 리그 3연패가 없어요. 항상 연패 뒤에 무승부. 또 그 다음에 또 연패 뒤에 무승부 했거든요. 이번에도 연패니까 흐름상 무승부 나와야 되긴 해요. 그리고 엑셀시오로도 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면 항상 그 다음 경기 지는 패턴이어서 엑셀시오로 패턴은 이기고 지는 패턴. 브레다는 2패 뒤에 무승부 패턴. 결국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나코, 파리. 자, 파리가 뭐 살짝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 잘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모나코 원정에서도 조금 최근에 괜찮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엇비슷해요. 엇비슷. 파리가 뭐 유리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잠시만요. 아까 결장 부분을 못 봤는데 브레다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가요. 아마 지난번 폴렘담전 퇴장 때문에 그 미드필더 한 명이 못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엑셀시오르는 또 수비 쪽의 부상. 뭐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리가 1인데 쫓기는 1입니다. 마르세유 랑스한테. 그리고 득점 차이가 2득점밖에 차이 안 나요. 모나코가 실점이 2배 많긴 하지만 득점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가 원정에서 무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나코 같은 경우엔 지난번 이제 스타드렌 1대4 패배할 때 퇴장도 있었죠, 미드필더. 근데 그거 말고 결장은 최근 없어요. 파리도 보면은 이제 누노 멘데스하고 하키미 수비 쪽에 이제 부상이 있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은 뭐 서로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나코여도, 모나코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파포스한테도 2대2로 비기고, 물론 파리도 3실점 하긴 했는데 홈에서 지금 연패 중입니다. 랑스 파리 FC한테 이제 2번 다 지고, 그 전에도 보면 툴루즈 1대0으로밖에 못 이기고, 이기더라도 막 2실점씩 하고. 그래서 파리가 물론 이제 원정에 아주 좋다는 건 아닙니다. 리옹전, 로리앙, 뭐 릴, 의외로 이제 툴루즈전도 실점했던 거 생각하면 파리도 이기긴 하지만 실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땐 가장 좋은 게 떠오르죠. 3.5라도 이거 오버 가야 됩니다. 진짜 모나코가 갑자기 연패 끊으면서 잡아낼 수도 있어요, 파리를. 파리가 워낙 이제 원정에서 리옹전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로리앙은 비기고, 예전에 뭐 마르세유 치고, 툴루즈는 저는 6득점 했지만 3실점 했고 이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파리가 크죠. 그래서 저는 파리 승무 보고 오버. 근데 배당 대비 오버가 좋기 때문에 오버를 보고, 파리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핸디부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벤하고 칼리알리. 자, 유벤은 생각보다 순위가 높지 않더라. 7위. 근데 이제 로마하고는 불과 7점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 칼리알리가 비빌 수 있는 건 득점입니다. 3골밖에 차이 안 나고. 다만 이제 홈의 무패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유벤이. 그리고 칼리알리가 뭐 원정 성적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 일단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결장이 거의 없어요. 수비 쪽도 장기 부상이고, 물론 칼리알리도 거의 없긴 한데 최근에 수비 쪽 부상 한 명이 좀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유벤이 좋죠. 그리고 칼리알리 상대로 근 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아마 진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한 15년 더 된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리고 보데걸림 원정도 극장으로 이겼기 때문에 선제골 내주고도 지금 최근 5경기 6경기 3승 3무. 물론 챔스 성적도 좋긴 한데, 뭐 리그 성적도 최근 2승 2무면 나쁘지 않다. 다만 토리노하고 피오렌티나한테 비기면서 2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어쨌든 홈에서 무패라는 게 크죠. 뭐 AC 밀란, 아탈, 뭐 인테르도 잡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칼리알리가 뭐 비빌 수 있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안 보여요. 최근 라치오 원정도 무득점이었고, 뭐 홈에서 제노아 3대3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임팩트 있게 강팀 상대로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유벤 승에, 이거는 결국 마엔이 문제인데, 우디네세도 3대1로 이겼던 거 생각하면은 마엔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칼리알리가 원정이라서. 상성도 있고. 다만 배당이 더 떨어지면 메리트는 없다. 승에 1마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버튼하고 뉴캐슬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그리고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추천 많이 눌러주셨네.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에버튼 뉴캐슬. 에버튼이 지금 3경기 무패죠. 2경기 실점 없고, 지난번 맨유 잡은 게 큽니다. 퇴장 당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제 퇴장 당하고 이기는 그림. 이게 맨유여서 가능한 건지, 이게 참. 제가 그때 맨유 때문에 뚫렸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에버튼이 이 홈에서만큼은 또 원정과는 다르게 쉽게 안 지거든요. 그때 토트넘전 빼면은 아마 패배가 없을 겁니다. 에버튼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뭐 뉴캐슬도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요. 지금 중하위권 쪽으로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홈에서 강한 에버튼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는 뉴캐슬 3득점밖에 없어요. 원정 득점력이. 지난번 개 퇴장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딱히 큰 부상이 없고 뉴캐슬도 트리피어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제 하루 뒤에 마르세유 원정 갔다 오기도 했고 최근 브랜드포드전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하기도 하고 원정 4연패입니다. 4연패. 근데 특징이 4경기 다 골을 넣긴 했어요. 그리고 홈은 뭐 극강이죠. 지금 홈에서 지금 6연승 중이기 때문에 홈은 말릴 수는 없는데 원정만 가면 이상하게 못 이긴다. 선제골 넣고도. 마르세유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역전패 당한 거잖아요. 브랜드포드도 그렇고. 그래서 에버튼이 유리하긴 한데 뭔가 에버튼이 정배를 받았으면 조금 빡셌을 것 같긴 해요. 이건 조금 뉴캐슬의 선제골이 좀 부담돼서 에버튼 승까지는 못 가겠고 일단 2프렘 보겠습니다. 여기 또 2프렘 하나 생겼네.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바르샤 승, 또 어디 가냐 썬더랜드 2프렘, 뭐 맨시티 승, 뭐 그런 유벤투스 승 이런 거 다 묶어가면 되겠죠. 그래야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어디선가 부러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튼도 프렘보다 2프렘 가고 썬더랜드도. 근데 결국 프렘도 가긴 가요. 근데 그거는 배당을 좀 더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배당 적은 거를 섞으면은 한두 경기 만약에 뭐 3-4경기 가면 배당이 얼마 안 오릅니다. 경기 수 자체가 적고 배당도 낮기 때문에 선택해도 0.1, 뭐 0.2 막 이렇게 오르는데 그래도 경기 수가 많고 배당이 좀 많으면 기존보다는 좀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볼 만은 하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레반떼하고 빌바오 가도록 할게요. 레반떼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바오가 순위가 레반떼보다는 확실히 좋죠. 레반떼가 지금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점도 이제 한 자릿수고. 다만 이제 레반떼가 앞서는 게 있습니다. 득점이 빌바오보다 4골이 많아요. 즉 빌바오 항상 얘기했지만 득점력 문제였다. 그나마 홈에서는 성적이 괜찮거든요. 근데 빌바오도 원정으로 가면 성적이 안 좋아요. 물론 레반떼가 더 안 좋긴 하지만 1무 4패 대 1승 1무 4패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레반떼는 이제 로메로의 부상 여부 때문에 출전이 불확실하고 뭐 임대 계약과 뭐 부상도 있고 수비 쪽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2명이나 있고 근데 여긴 의심이잖아요. 의심되는 선수가 몇 명 있는데 빌바오는 의심이 없습니다. 즉 의심은 없는데 결장이 많아요. 일단 수비 1명 뭐 질병 때문에 빠지죠. 미드필더 경고 누적으로 빠지죠. 뭐 기존의 부상자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공격에 오이안 산케트 지난번 퇴장당했죠. 이나키 윌리엄스 부상 중이었죠. 기존에 또 공격수 1명까지. 이러면 레반떼보다 빌바오가 훨씬 더 출혈이 많다. 더군다나 이제 레반떼는 쉬기라도 했지. 빌바오는 프라하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골도 못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정 지금 3경기 무득점. 그리고 베티스전 이후에 3개월 동안 이긴 적이 없다. 비긴 것도 몇 번 안 돼요. 즉 웬만하면 원정 다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반떼도 지금 3연패 중이라 연패를 끊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레반떼도 홈 성적이 좋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원정에서 1승 더한 빌바오가 조금 더 나을 뿐이지 레반떼도 그렇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뭐 빌바오가 아무리 결장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공격이 다 빠진 건 아니잖아요. 뭐 그루제타나 뭐 베렌게르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럽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레반테 빌바오는 그냥 구경만 하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성은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긴 해요. 그래서 뭐 무찌개면 되기도 하는데 전 승패를 선택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정우연치 않게 가게 된다면 뭐 다표율도에 그냥 뭐 완전 뭐 고배당 끼우는데 뭐 무승부라도 끼울 수도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빌바오도 뭐 지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좀 빡세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찍거나 넘어갑시다. 예. 그래도 무승부는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 자, 그다음 레버쿠젠하고 도르트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싸움이죠. 분데스.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1점 차로 앞서요. 다만 이제 득실 차이가 조금 앞서긴 하는데 홈의 무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원정에서 한 번밖에 안 져서 둘 다 이제 홈 원정 성적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결장 부분도 보면은 크게 기존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도르트문트만 이제 공격에 막시밀리안 베이어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정도. 근데 도르트문트 최근에 비아레알도 4대0으로 때려잡았고 좋긴 한데 리그에서 무가 좀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 뭐 리그는 4경기 무패긴 하고 미넨한테 진 거밖에 없긴 하지만 은근히 원정에서 뭐 최근 1대0이나 1대1 그리고 홈에서 3대3 이런 거 생각했을 땐 흐름 자체는 레버쿠젠이 더 좋다. 왜냐 최근에 4연승. 뭐 맨시티가 뭐 로테를 돌리긴 했지만 결국 이겼잖아요. 이긴 게 중요하고 뭐 리그에서도 지금 호펜하임전 이후에 홈에서 4승 1무로 무패 중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홈에서는 다득점 중이거든요. 그리고 볼프스 원정도 3대1 6대0에서 기세가 레버쿠젠이 올라온 만큼 아무리 도르트문트가 패배가 없다고는 하지만 뭐 원정이라 도르트문트 쪽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레버쿠젠 승무 쪽으로 볼 것 같아요. 다만 도르트문트가 이제 실점이 생각보다 이 레버쿠젠보다는 적고 뮌헨보다 2골 많기 때문에 실점이 2위거든요. 근데 득점에서 레버쿠젠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래도 레버쿠젠이 홈에서 15골 넣을 정도면 아무리 도르트문트라도 무실점으로 맞긴 좀 빡세지 않을까. 언어버는 좀 애매해서 건너뛰고 저는 레버쿠젠 승부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홈에서 상성은 좀 밀려요. 최근에 1무 3패로. 근데 뭐 20년도 이후 보면 2승 1무 3패이기 때문에 뭐 살짝 밀려는 정도지. 최근에야 좀 못 이겨서 그렇지. 뭐 압도적으로 못 이긴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흐름이 레버쿠젠이 좋아서 레버쿠젠 쪽으로 보는데 이런 경기는 아시잖아요. 뭐 강팀끼리 붙으면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손을 레버쿠젠을 좀 더 가고 싶긴 한데 도르트문트가 이제 미넨전 빼고는 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마 무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포르티나, 그다음 헤라클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헤라클레스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한데 일단 에레디비시는 홈바를 좀 받는 것 같고 득점은 헤라클레스가 2골 앞서는데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그리고 강등권에 있고 그리고 이 포르티나 FC 스타르는 홈에서 엄청 잘해요. 4승 1무 1패. 원정과는 완전 딴판이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이거는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둘 다 결장이 크게 없긴 하지만 최근에 뭐 헤이렌베인도 잡고 그 전에 보여줬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포르티나를 좀 더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흐름대로만 보면 포르티나 가야 되거든요. FC 스타르. 근데 요새 헤라클레스가 너무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골을 많이 넣고 있어요. 브레다전 컵대회부터 4대1, 지볼러 8대2, 엑셀시오로 2대1, 고에드 4대2. 물론 두 경기 다득점 했을 때는 이제 상대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워낙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결단 내려야 된다. 무승부를 가든 오버로 가든. 근데 포르티나도 뭔가 이제 실점이 없을 때 무실점도 좀 했었고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결국 원정에서 그전에는 꽤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보다는 오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헤라클레스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르티나가 홈에서 잘 안 졌듯이 뭐 이길 수도 있는데 결국
실점 여부에 달렸거든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무실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1대1 무만 안 뜬다면 오버가 좋지 않을까. 배당은 언더로 빠집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경기는 아닙니다. 자, 파리FC 대 오세르. 자, 또 다른 파리. 홈에서는 오세르한테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위는 오세르가 꼴찌죠. 유일하게 리그왕에서 그 득점이 한 자릿수고 뭐 실점이 파리FC가 많다고는 하지만 득점이 많아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파리FC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오세르가 원정에 1무 5패로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수비에 부상이 있고 미드필더도 한두 명 정도 부상이 의심이 되는데 오세르도 뭐 수비 부상, 미드필더 부상, 공격에도 뭐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파리FC는 지금 연패 중이라 연패를 끊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나코 잡고 리옹 비길 때는 좋았는데 뭐 니스 원정도 비기고. 근데 요새 살짝 조금 그때 흐름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세르가 워낙 못해요 지금. 4경기 아니에요. 5경기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리옹하고 지난번 비긴 건 잘했는데 결국 무득점이 5경기 연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득점력이 높은 파리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파리FC가. 그래서 파리FC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핸디 쪽으로 노려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오세르가 득점을 하면은 비길 가능성이 있고 뭐 여전히 무득점 경기 이어갔을 경우에는 그래도 파리가 이길 것 같다. 파리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C 밀란하고 라치오. 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죠, 2위. 라치오가 지금 8위인데 최근에 라치오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5연승. 확실히 상성은 홈에서 좋긴 해요, 라치오 상대로. 다만 이제 실점은 같지만 득점에서 이제 몇 골 차이 안 나고 승점도 7점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로마하고 2점 차기 때문에 뭐 1위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지금 코모까지. 코모가 6인데 1위하고 3점 차거든요. 근데 AC 밀란은 홈 원정 성적이 다 좋은 반면에 라치오는 홈만 좋지 원정이 좋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플리시치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히메네즈 부상과 이제 있긴 한데 뭐 라치오도 보면 미드필더의 부상과 공격에도 누구지 칸셀리에리 얘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살짝 라치오가 좋은 정도? 아주 살짝. 왜냐면 플리시치가 출전하면 이제 AC 밀란이 좋고 출전 못하면 이제 라치오가 좋은 이런 느낌.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5골로. 레앙이 그 다음이고. 어쨌든 그렇긴 한데 밀란이 너무 흐름이 좋긴 해요.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몇 경기야 얘네가 12경기 무패. 무승부도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승 3무죠. 그리고 최근엔 인테르 원정까지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 로마, 아타로 원정, 유벤 원정, 또 홈에서 나폴리. 뭐 약팀만 만난 게 아니고 강팀도 다 만났습니다. 싹. 그래서 라치오는 그래도 홈에서 잘하긴 해요. 최근 레체, 칼리알리, 뭐 유벤 상대로 이기면서 3연승 했는데 원정은 인테르, 피사, 아탈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AC 밀란 봐야죠. 요거는 출전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AC 밀란 승 본다. AC 밀란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그냥 승만 봅니다. 승만. 자, 토트넘하고 풀럼인데 토트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지난번에 파리도 진짜 잡을 뻔도 했고 뭐 잡진 못해도 비길 뻔도 했고
근데 아스날하고 이제 파리한테 대량 실점을 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리그로 보면은 뭔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최근 4경기 승리가 없긴 한데 뭐 맨유하고 비겼고 첼시 에스턴도 한 골 차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승리가 없다 보니 뭐 못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점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풀럼은 홈에서 강한데 원정에서 너무 못해요. 이게 뭐 극강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거 풀럼도 믿음이 안 간다. 지금 풀럼이 오히려 승점도 더 떨어지고 득실도 밀리거든요, 토트넘한테. 근데 토트넘이 홈 성적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원정 성적이 상위권이고. 근데 풀럼은 홈이 상위권이고 원정이 하위권입니다. 1무 5패. 즉 홈 하위권 대 원정 하위권이 만나니까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리고 로메로의 이제 경고 누적과, 근데 이건 로메로 경고 누적 말고는 딱 없네요. 토트넘이 결장이. 근데 풀럼도 무니즈의 부상 말고는 또 없어요. 이러면 풀럼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쉬었거든요. 토트넘 원정 갔다 왔고 파리 며칠 전에. 근데 풀럼 원정을 보면은 갈 수가 없긴 해요. 너무 못해서. 토트넘은 원정을 갔다 오긴 했지만 뭔가 홈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고, 전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일정이 유리한 풀럼 뭐 2푼을 가기에는 왠지 토트넘 홈이라 불안하고, 그렇다고 토트넘 가기에는 요새 실점 많아서 불안하고, 또 오버 갔다가 또 0대0 또는 1대1 나올까봐 패스합니다. 요건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AT 마드리드하고 오비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찌 오비에도하고의 이제 AT의 경기인데, 일단 오비에도가 너무 못해요. 지금 7득점. AT 마드리드는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우승 가능한 이제 승점차 4점차, 그리고 홈에서 6승 1무로 무패입니다. 지금 오블락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수비에 2명 빠지는데 그거 외에 결장이 없어요. 오비에도가 이제 공격에 퇴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결장 부분. AT가 너무 잘하긴 합니다. 요새 항상 원정이 좀 불안했었는데 요새 원정에서도 베티스나 뭐 헤타페 상대로 무실점하고, 특히 홈에서는 뭐 한 골 넣은 경기가 최근에는 없죠. 아예 그 오사수나전 빼고는 기본 2골 이상 넣고 뭐 3골씩 때려 넣으니까. 그래서 인테르도 잡지 않았습니까? 일정이 아무리 오비에도보다 더 있다고는 하지만 오비에도가 지금 3경기째 무득점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T 승 마엔 봅니다. 일반승 가고, 요 AT도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바르샤, 뭐 썬더랜드 2프렌, 그리고 또 뭐 어디 갔냐, 또 유벤투스 승, 또 뭐 에버튼 2프렌, 뭐 요런 거랑 묶어가면 된다. 그리고 마엔 보고 고배당으로는 2마엔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AT의 홈 득점력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메온하고 스파르타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쿠팡에서 뭐 문자가 왔길래 쿠팡이 뭐 노출됐었나요? 노출된지도 몰랐었네. 제 생각에는 노출 안 된 사이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카드든 뭐 가입한 사이트든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전 다 유출됐다고 봅니다. 이미 털릴 건 다 털렸다 보고 그냥 이게 발표하냐 걸리냐 안 걸리냐의 싸움일 뿐이지 전 그렇게 봐요.
자, 넘어가고, 자, 네이메언하고 스파르타, 로테르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메언이 지난번 이제 페예노르트를 4대2로 잡았다. 저는 페예노르트 승을 봤지만 네이메언이 요새 득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버가 상당히 많은 팀인데 이 네이메언이 이 순위가 높아요. 4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우승까지 하려면 경쟁이 좀 빡세요. PSV가 워낙 잘해서. 근데 2위까지 뭐 3위까지 노려볼 만은 합니다. 아직 승점 차면은 알크마르하고는 3점 차고 득점이 33골로 2위입니다. 2위. 공동 2위. 뭐 스파르타하고는 2배 차이고 근데 실점도 오히려 적기 때문에 홈에서 4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스파르타도 이제 원정 성적이 좋긴 한데 내면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죠. 결장 부분은 오히려 스파르타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기존의 부상자들 포함하면. 근데 워낙 이제 득점을 많이 해서 이런 경기는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스파르타도 최근에 조금 득점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도 오버가 많은 팀인데 본인들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상대방도 좀 해주면서 도와주는 느낌인데 최근에는 언더가 연속적으로 나다 보니 3.5를 줬기 때문에 가기가 좀 빡세요. 오버가 배당만 보고. 그래서 네이메언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질 것 같진 않아요. 뭐 홈에서 알크마르도 잡고 트벤테랑도 비기고 뭐 페예노르트도 잡는데 뭐 스파르타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죠. 자, 이제 유럽 리그로는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그래도 10개는 채웁시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도 할 겁니다. 유럽 새벽대 시간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대 툴루즈.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툴루즈 상대로는 엄청 강하고 뭐 근 한 10년 넘게 진 적이 없고 순위도 높고 툴루즈가 득점 차이도 10골 이상 나고 실점도 적고 다 좋습니다. 홈에 무패기도 하고 그리고 부상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 무릴로 수비 쪽에 1명 정도 기존 그 아민구일이 부상 말고는 공격에 근데 이제 툴루즈는 공격에 최근까지 뛰었던 선수들 공격 포인트도 했던 선수들이 한 2명 한 명은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긴 한데 2명 정도 그 부상이 있다 보니 타격이 있죠. 더군다나 마르세유는 최근 3연승 특히 뉴캐슬전 챔스전도 역전승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갔고 리그만 보면은 3연승 홈 무패 3대0 5대1 뭐 최근 다득점에 지난 경기도 뭐 6득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앙제전이 살짝 흠이긴 한데 툴루즈의 최근 득점력이면은 이기기 좀 빡세다. 최근 1득점 이상 잘 못하거든요. 리옹을 어떻게 역전승에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마르세유를 잡기는 좀 빡셉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세유 승 지금의 마르세유면 어차피 지난번 뉴캐슬전도 홈이었기 때문에 마엔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승의 마엔이 2배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은 툴루즈 쪽으로 빠지거든요. 마엔 쪽은 승 마엔 봅니다. 그리고 코파 리베는 안 합니다. 코파 리베는 건너뛰고 내일 마감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내일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저 3경기 내일 할 필요 없죠. 자, 인터 마이애미하고 뉴욕시티 그리고 호주 축구가 껴있어요. 샌디가 이제 11시인데 호주 축구도 11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경기는 오전에 내일 방송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조합은 아마 오늘 짤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긴 해요. 그래서 조합도 내일 오전에 못 보내면 그냥 건너뛰는 거다. 내일 경기가 훨씬 많은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후에 와서 해축만 해야 될 것 같다. 뭐 오전에 못하면 그렇게 하시고 오전에 하게 되면은 진짜 빨리 해야 돼요. 한 9시쯤에 9시에 못 키면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자, 인터 마이애미하고 뉴욕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 마이애미 홈이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입니다. LAFC가 아쉽게 떨어져서 뭐 샌디랑 붙어서 이기고 인터 마이애미도 뉴욕시티 붙어서 이겨서 메시랑 붙는 걸 손흥민이 원했는데 이게 골포스트 맞은 게 너무 아쉽죠. 그 연장전에서. 이게 뭔가 LAFC 선수들이 좀 안 도와줬어요. 진짜 그런 드라마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죠. 자, 인터 마이애미 강합니다. 뉴욕시티 지금 공격의 마르티네즈 팀 내 17골로 골 가장 많은데 부상이에요. 미드필더도 있고. 인터 마이애미는 딱히 그런 임팩트 있는 선수들의 부상이 없고, 그리고 뭐 상성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최근에 진 적이 없긴 한데 4경기 연속 3경기 연속을 비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요새 인터 마이애미 홈에서 득점하는 거 보면 뭐 기본 4골씩 때려 넣습니다. 지난 신시내티 원정도 4골. 그래서 뉴욕시티도 최근 원정 성적이 좋고 하긴 한데 이 자기네들이 홈이면 모르겠는데 인터 마이애미 원정이기 때문에 좀 빡세요. 그래서 저는 인터 마이애미 승 오버를 같이 볼게요. 3.5라서 오버 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인터 마이애미가 지금 홈에서 1실점 이상 잘 안 하고 있고 결국 뉴욕시티가 골을 넣어야 오버가 가능한데 골을 못 넣으면 언더 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오버 갈 바엔 인터 마이애미 승의 마인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인 배당도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승의 마인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크래프시를 가야 되나? 호주는 건너뛰죠. 아니 호주도 해야 되나? 참 고민되는데 일단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대 뉴캐슬 제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시 경기라 내일 낮 경기하고 묶는 게 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샌디하고 밴쿠버도 뭔가 가고 싶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버립시다 그냥. 그런 느낌이긴 해요. 제가 볼 땐 딱 인터 마이애미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인터 마이애미 때문에 이게 내일 경기도 포함시킨 거긴 한 거거든요. 물론 오늘 마감되긴 하지만 근데 시간대가 워낙 조금 차이도 있고 샌디 밴쿠버는 뭔가 가고 싶은 느낌이 없고 오클랜드도 좀 애매해서 요거는 내일 오전에 방송하게 되면 그 낮에 있는 경기들하고 묶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하고 어차피 일찍 시작하니까 안 가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거나 건너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딱 얼추 1시간 살짝 넘었는데 요렇게 마무리하고 자, 추천도 이제 넘었으니까 딱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오늘 대체적으로 갈만한 것들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잘 조합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첫 경기까지 한 2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잘 선택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승이 끊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낮 경기도 한 경기씩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해축으로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12월부터는 좀 이벤트도 하고 뭐 하려고 할 테니까 뭐 구독권을 뿌리든 아니면 조합을 드리든 할 테니까 생방에 좀 참여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알람 설정만 해놓으면 되고 웬만하면 이제 축구가 있는 날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전 미션 같은 것도 해볼 테니까 맨날 말만 하고 못했는데 어쨌든 11월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오전 뭐 8시 9시에 못 오면 오후 좀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오늘 시간쯤 될 수도 있다. 한 뭐 6, 7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이 짧진 않아요.
길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막 건너뛰어서 하기에는 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적중하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